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루드리머님이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님 퍼머 잘 됐는지 확인하러 퇴근 미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퍼머했습니다. 김기아 기자님이 주말 내내 파마했습니다. 네. 만족스러운가요? 뭐 이 정도면 뭐 잘 된 게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참 자기애가 강하구나.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네. 예. 1246님이 끝까지 캔다 주진우 라이브. 최수진님은 이건 어떤가요? 악마 기자가 천사 기자가 되는 그날까지 주진우 라이브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0633님 죽어가는 뉴스에 심폐소생 살려라, 살려야 한다. 주진우 라이브 응원합니다. 정성이 많이 들었어요. 살려야 합니다. 4139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린다. 염나 기자 주진우 라이브 염나 기자까지 나왔어요. 염나 기자. 여기는 또 처음 들어본 건데요. 이번 청취율 조사 네. 김기아 기자는 어떤 식으로 공헌할 거야? 아, 제가 월요일에 일단 확 땡겨놓고 네. 예, 쭉쭉 떨어지다가 주말에 한 번 더 땡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나온다고 막 땡겨지지 않아요. 한 10명은 땡기지 않아요. 아니 10명 부족합니다. 좀 좀 화력을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예. 네. 김어준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 옆에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비빌 정도 돼야 되는데. 김기아 기자 묻힌 뉴스 브리핑 네. 첫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지금 7월이잖아요. 네. 지금 7월인데 딱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돌아보면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이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딱 1년 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죠. 우리나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또 위기 일본이 시작했다. 100개 중에 하나 풀었는데 걱정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일본한테 안 된다. 이런 뉴스 많이 나왔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삼성전자도 응원하고 그때 막 네. 우리 기업 막 그랬었는데 그에 대한 반발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하냐,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들었어요. 나선 사람 많았죠. 나 일본 안 간다. 그렇습니다. 나 일본 제품 안 산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관광업은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1년 동안 불매운동이 어떻게 됐나 예?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일단 1년 이후에 지금 어떻게 추이가 네. 우리나라 불매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걸 봤는데, 볼까요? 그때 이제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감정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유니클로 높은 사람이 한마디 했어. CF로 한 사람이 한마디 했죠. 오카자키 다케시 형. 네. 오카자키 다케시 유니클로 최고 재무 책임자. 이 사람 CFO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야, 한국 사람들 별거 없다. 냄비 근성이다. 냄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예.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네. 네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 한번 보자. 네.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딱 걸린 거죠. 이분이 애국심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네.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그때는 되게 시끌시끌했는데 과연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네. 그래서 유니클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KBS 취재진들이 명동역 6번 출구 앞 유니클로 매장 엄청 커요. 거기. 제일 크다고 합니다. 네, 엄청 제일 커. 큰데 어떤가 가봤더니 지금이 게다가 뭐 대한민국 동행 세일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요? 네, 그런데도 손님이 눈에 꼽을 만큼 한산했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갈 때 눈총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 일본계 뭐 그런 회사들은 일본 제품 파는 데는 아마 손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직도. 네. 그래서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뭐 이게 취재가 되냐 싶어가지고 실제 불매운동 좀 효과가 있습니까? KBS가 그래서 국내 8개 카드사의 네. 불매운동 전과 후의 유니클로 신용카드 매출액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줄었어. 1년 만에 네.
65%나 줄어들었습니다. 65%. 65%로 줄어드는 것도 많이 줄은 건데 65%. 65%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1,400억 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5%만 남은 거죠. 예. 유니클로 말고요. 다른 데는요? 다른 데도 뭐 많이 있는데요. 그 ABC 마트라고 또 유명하잖아요. 운동화. 예, 운동화 많이 파는 데도 있고 또 무인양품이라는 곳도 있죠. 네. 거기도 많이 줄었는데 카드 매출액이 각각 17% 또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7% 40%요? 네. 근데 지금 뭐 대형 이제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은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내가 일상에서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주. 편의점 가면 일본 맥주 4개 10,000원 하면서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먹었어요. 늘 앞에 이제 뭐 아사히 뭐 많았잖아요. 뭐 이치방 뭐 많았는데 일본산 맥주와 라면이 한 대형마트 실적을 보니까 90%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고요. 그렇죠. 또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참 이건 다른 내용이긴 한데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맥주랑 그 숙취해소 음료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편의점에서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해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그 편의점 CEU가 유통 기한이 끝난 임박한 일본 수입 맥주 12종을 반품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맥주 같은 경우는 캐맥주이기 때문에 유통 기한이 굉장히 긴데도 이렇게 많이 반품 처리했다는 거죠. 불매 운동이 좀 계속 될까요? 네, 그 국민 중에 4명 중 3명은 앞으로도 이 불매 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4명 중에 3명이요? 네, 여론조사 연구소 데이터 리서치. 퍼센트 얘기하면 안 돼. 네, 4명 중에 3명. 그 정도. 네. 그렇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 불매 운동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지금 또 일본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말해야 될 게 아닌 것 같다. 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의식이 바뀌지 않고요. 한참 우리를 깔보고 일본 방송에서도 한국인들은 일본 맥주 너무 먹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또 우리 감정을 또 자극하기도 했었죠. 계속 그 감정 자극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고. 그래도 우리는 일본처럼 그 혐오하거나 차별로 그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깔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말아야죠. 3392님이 저는 20년 넘게 쓰던 일본 화장품 꾸코 국산 씁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제제님. 오카자키 타케시 잘 가라. 네. 피부 더 좋아하실 거예요. 비느아스님, 진우 형, 어준이 형한테 라이벌 의식 느끼지 마세요. 나 라이벌 의식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진우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주진우라고요. 라이벌 의식은 없는데 그 김어준이 워낙 잘 나가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아니 짜증까지는 아니고 조금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짜증내는 건 어떤데?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른 사람처럼 막 그렇게 짜증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이스타항공과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관련 속보인데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요거 약간 황당한 정황이 또 드러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이상직 의원의 자녀, 특히 딸이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를 3천만 원 가지고 세웠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직원이 1명이고 그냥 레지던스에 사무실 하나에 달랑에 있는데 그런데 사모펀드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걸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거 전형적인 편법 쓴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아니 우리가 서민들이 보통 뭐 100억을 어디서 받아요? 이거 어디서 났나? 사모펀드가 어디에서 왔어요? 요거를 알아봤는데 한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빌려가지고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68%를 적법하게 빌렸다. 이게 이스타홀딩스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80억 원을 누가 빌려줍니까? 이거 담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담보로 빌려줬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그동안 이거를 밝히진 않았어요. 이스타홀딩스가. 근데 이제 KBS가 이제 이 사모펀드의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거 왜 뭘 담보로 80억 원을 빌려줬냐라고 물어봤더니 조합장이 뭐라고 했냐면 돈을 빌려줄 때는 이스타항공의 주식 77만 1,000주를 담보로 잡고 빌려줬다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당시 전체 주식의 10%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 딸이 그 대표가 주식이 있나 보다 77만 1,000주가 있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직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니까요. 당시에 가족 그 누구도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담보가 이스타홀딩스가 나중에
100억 원을 가지고 사들일 예정이었던 그 주식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네가 나한테 80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이걸로 그 주식을 살 테니 이 주식을 담보로 80억 원을 빌려달라. 결국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기법이라고 합니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내가 살 테니 이걸 담보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타항공 주식의 10%가 80억 원의 가치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백보 양보해서 네? 그렇게 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빌려주겠다라고 해도 네. 그러면 77만 주가 최소한 80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있어야 그거를 담보로 잡고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타홀딩스가 스스로 이제 회계법인의 실사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시 이스타항공의 주식 가치가 한 주당 빵원, 예. 0원 이게 무슨 소리야?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말만 따르면은 이상직원의 자녀들이 가치도 없고 심지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산으로 80억 원을 빌려가지고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변칙 증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변칙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그 이스타항공이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별개로 이 변칙 증여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사 나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타항공 노조가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앞으로 뭐 수사를 하게 되겠죠. 이 편법 증여, 변칙 증여 이게 굉장히 큰 경제 범죄예요. 중요한 경제 범죄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거 되게 전형적인 네. 많이 하는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만 나오면 좀 복잡하다고 아니면 좀 부자들이 한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합니다. 예, 사법기관에서도 처리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여당 국회의원지만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어떻게 그 수사에 임하는지. 유성환님이 저는 아사땡 맥주 좋아하고 윤희 땡땡 옷을 잘 입고 혼땡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작년 7월 일본의 만행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저와 가족들도 참여하고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일본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일본 제품 편하고 뭐 싸고 제품 질도 좋다고 해서 쓰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 네. 이웃이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하는 자세, 그런 태도를 좀 보면요,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 정남이가 뚝 떨어지죠. 네, 안이하게 이렇게 대응했지 않나. 일본은 생각도 없는데 네. 일본은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못 살게 굴고 계속 태클하고 남북 화해 협력 통일을 계속 막고 있는데 우리만 일본을 그냥 그렇게 한없이 좋아하기만 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묻힌 뉴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마지막 묻힌 뉴스는 우리가 바쁘게 사는 사이에 예.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발표했죠? 네, 발표했어요. 화성 살인 사건, 살인의 추억, 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 불렀었는데 이게 또 화성 분들한테 굉장한 신뢰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춘재가 딱 특정된 다음부터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이게 이제 1986년에 9월에 첫 사건을 시작으로 6년 동안 10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역대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9차 사건의 이제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이 돼가지고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 이춘재는 이미 감옥에 있었고 예. 수사를 다시 해보니까 살인사건이 10건이 아니라 14건 예. 에다가 성폭행도 9건으로 이춘재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을 했다고.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 14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1986년 첫 사건 발생 이후에 34년 만인데요. 네. 거기다 추가로 4건이 추가가 된 거죠. 게다가 89년에 화성에서 실종돼서 시신을 찾지 못했던 초등학생 김모 양도 이춘재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조금 안타까운 게 초등 수사에 허점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수사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이런 많은 피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허술했다라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뭔가 은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사건 당시에 이춘재가 3차례에 걸쳐서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예. 그런데도 용의선상에서 배제한 사실이 이번 재수사를 통해 드러났고요. 예. 그리고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윤모 씨가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 네. 이 과정에서 윤 씨에게 가혹행위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더 어이없는 거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에 희생자 유골의 일부를 발견을 했는데도 경찰이 이거를 경찰이 숨겼어요. 예, 불법 행위도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배용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기까지 했죠. 이게 사과할 일 아니죠. 처벌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건 뭐 수사 방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수사진뿐이 아니라 이춘재 자체도 이 건으로 지금 공소시효가 다 끝났습니다. 오래전에 끝났어요. 2006년에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뭐 이걸로 더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민사상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이춘재는 뭐 하고 있냐? 1994년에 이미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인범이 잡힌 것은 다행한 일인데 조금 빨리 조금 신속하게 그 수사에 나섰더라면 더 많은 이렇게 많은 희생을 보진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기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에 대해 논의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 지휘가 위법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 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 안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청와대 견제와 공수처법 등 쟁점 현안을 관할하는 운영위, 법사위, 정보위에 이른바 공격수 역할을 할 의원들을 파격 배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에서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은 이태원 클럽발 유행 당시와 동일한 GH 유형이며 바이러스 변이로 전파력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표본 항체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등교 중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힌트, 주진우 기자가 라이브로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방송.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정답이 청취율 조사의 정답입니다. 아무리 꼭꼭 숨어도 다 찾아냅니다. 숨은 범인 꼭 집어서 잡아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뒷이야기. 내일은 수사반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김민지 경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경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까 살인의 추억 얘기하다가 경찰이 수사 좀 잘하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좀 더 잘해야 됩니다. 네. 경찰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삽니다. 항상 맞습니다. 생활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 얘기 물어보고 갈게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그 사건이 굉장히 지금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그 사건 어떻게 보세요, 경찰 입장에서? 예, 그렇죠. 이게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이제 기사도 많이 나갔고 해서 네.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청원도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관계자 조사, 1차 조사하고
이제 뭐 향후 혐의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담당팀이 수사 진행할 사안이라서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 네, 구급차가 삐용삐용하고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고 있어. 근데 예. 택시 기사가 앞을 가로막고 기분 나쁘다가 안 비켜줘. 그래 너 응급 환자 아니지? 계속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네, 수사 중이에요? 예, 수사 중이고 청차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 외에 형사법적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과실범을 이제 처벌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에요. 네, 실수로 의도가 그쵸. 아니라. 네, 저희 형법은 고의범이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송괴죄 이런 부분은 과실 송괴 이런 거 없거든요. 네. 실수로 부쉈다 이런 거 네. 없어요. 근데 업무상 과실치상, 뭐 치사, 실화죄 이런 건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택시 기사한테 미필적 고의를 적용을 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미필적 고의가 뭐냐? 대법원이 저희 고의범 할 때 미필적 고의도 고의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죽일 거야 하는 강력한 고의가 아니라도 죽일 거에 대한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가능성에 대한 인식, 감수 의사. 네. 이 정도만 있어도 고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알았으니까 예. 엄중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 진짜 지금 수사를 잘 경찰은 진행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막 떠들고 때리고 그러면 수사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봐서는 아니죠. 저희 경찰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지 지켜볼게요. 이 수사 중요한 수사인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명확한 조금 뭐라고요? 판례를 남겨놓는 게 선례를 남겨놓는 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수사도 잘 돼야 되고 재판 결과도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서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따질게요. 고 최숙현 선수 이분이 폭행당하고 폭력에 굉장히 혼자서 울고 그러다가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 우리 감독이 우리 팀 닥터가 주장이 저를 괴롭혀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수사가 잘 안 됐나 봐요. 수사가 잘 안 됐답니까? 아니면 수사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까? 예, 이제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죠. 지금은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고요. 예. 그래서 해당 팀과 간서에서 이 부분은 이제 브리핑하면 이제 이런 부분 사실관계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질 부분인데 네. 이제 사실을 전달을 하자면 네. 최 선수가 이제 생전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예.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경찰이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팀장 주도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기소 의견이 뭐냐면 네.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재판 이제 가서 죄가 이게 있다. 기소 의견 기소 의견을 성취를 했습니까? 팀 닥터? 예, 했습니다. 해서 폭력이나 폭행 부분도 있고 성폭력도 있었습니까? 그 안에? 이 이제 밝혀진 부분은 이제 아동학대, 협박 뭐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 이제 폭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동학대는 그러면 최 선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아니요. 왜냐하면은 최 선수가 예전에 이제 전지훈련 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성년자였을 법이 적용되는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대구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이고 그리고 예.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놓은 사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소 의견을 송치됐는데 팀 닥터나 감독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 선수를 괴롭히고 있었고요.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게 또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이제 수사기관, 이제 피의자, 나중에 재판정에서는 피고인 이렇게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는 경찰의 임무 중에 하나로 경찰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가 임무 중에 하나예요. 저희 네. 경찰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자 전담 부서 있고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차 피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해서 합의를 유도하면 안 되고 예.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가해자를 두둔해서도 안 되고 예.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권 교육 정말 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요.
최숙현 선수 문제하고 구급차 막은 택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수사 상황 지켜보면서 꾸준히 관심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덧붙이세요. 예, 그 사회적인 주목을 많이 받는 사건이잖아요. 예.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도, 언론도, 그리고 진행하는 수사팀도 사건을 빨리 내야 된다 하는 조바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조바심을 잘 극복하고 압박을 딛고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촘촘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알겠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으로서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네, 청장님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목태원님이 두 사건 모두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끌도록 저희가 잊을 때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수사반장님. 예, 또 답답한 문제죠. 코로나 문제. 코로나 문제가 또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범죄가 좀 많이 나타나요. 예. 6월 한 달만 해도요. 이제 400건 가까이가 어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주로 허위사실 유포예요. 이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요. 네,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뭐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마스크 있죠. 네. 마스크를 이제 판매를 한다고 이제 자기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판매 사기 예. 이런 게 판매 사기가 굉장히 제일 많은 범죄에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데 스미싱 이것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좀 요즘 좀 알고 있어야 이제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인데요. 코로나의 경제 위기 그래서 스미싱 범죄가 마구 늘고 있습니까? 예, 스미싱이 뭐냐면 이제 문자로 그렇죠. 이제 URL 같은 게 오잖아요. 네. 클릭 딱 하면은 바로 접속이 이제 악성 사이트로 접속이 돼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플 설치되기도 하고 그리고 타인의 명의를 이렇게 도용해 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줘 이런 거 그렇죠. 있죠.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니까요. 네. 예, 그게 스미싱이죠. 예, 맞습니다. 옛날엔 전화로 오다가 요새는 문자로 주로 합니까? 그게 피싱하고 파밍하고 스미싱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네. 피싱이 아까 말씀하신 전화나 메일로 와가지고 이제 개인정보 빼가는 범죄고요. 낚시에 가고 예, 그런 이제 신생 용어인데요. 네. 파밍은 이제 악성 사이트를 진짜 금융기관인 것처럼 범죄자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접속하면 여기 신한 뭐 은행이야, 뭐 금감원이야. 근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 은행입니다. 근데 귀하의 통장에 370만 원이 지금 출금되지 않고 있어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왔는데 들어가 봤더니 금감원 사이트야. 근데 범죄자들이 만든 사이트다. 그렇죠. 그게 파밍 범죄고요. 예. 스미싱은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URL 인터넷 사이트 주소 옵니다. 예.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개인정보를 빼나거나 다른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이게 네. 스미싱 범죄예요. 이런 범죄로 지금 울고 있는 피해자들이 좀 많습니다.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감염 지역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많이 와요. 그걸 이용하는구나. 그렇죠. 코로나 감염 지역 확인하세요. 이렇게 오고요. 확진자 정보 이렇게 오면 클릭하고 싶잖아요. 안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옵니까? 예, 확진자 정보, 뭐 백두산 화산 폭발 이런 문구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연합뉴스 사칭해가지고 오기도 해요. 안 눌러볼 수가 없게끔 이렇게 유도를 무섭네요. 하는 거죠. 안 열어볼 수 없네요. 예, 그래서 클릭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범죄가 이제 적발이 돼서 구속된 사건이 네. 사기 도박 사이트로 이제 클릭을 하면 접속이 돼요. 네. 이렇게 접속이 된 다음에 바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유혹을 하죠. 그렇죠. 30일 만에 1억 원 모은다. 네. 뭐 1대1 스포츠 분석한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막 이제 상담을 신청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달콤한 말을 하죠. 이제 높은 승률을 보장한다. 이제 투자금으로 도박자금을 입금하면은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다음 날 돈을 보내면 며칠 만에 수익이 막 수십 배 난 것처럼 사이트에서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보냈는데 또 아차 싶어서 돈을 좀 원금 돌려줘 혹은 수익금 돌려줘 하잖아요. 그럼 또 달콤한 얘기를 해요. 이제 수수료로 수익금 30% 입금하면 돈 더 줄게. 이렇게 하면 또 입금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당한 사람들? 맞습니다. 60여 명이 넘어요. 아, 그래요? 이 확인된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피해액이 수십억 원이 되고요. 예. 2주 만에 이제 2억 원 넘게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피해 본 사람들 많은데요. 특별히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그 노린 범죄가 엄청 많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제 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니까 또 요걸 또 노려요. 예? 네, 노려가지고 재난지원금 설치하기 위해서 HTTP 인터넷 주소 넣고 예. 그리고 뭐 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딜링 해가지고 HTTP 또 넣어요. HTTP 나오면 이거는 하면 안 되네요. 일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문자에는 그런 URL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정부에서는 HTTP 이렇게 URL 붙여가지고 보내는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정부에서 보냈다고 해도 좀 받지 마시고 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정부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공지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진우 라이브 얘기하시면 돼요. 좀 이상하다. 좀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주진우 라이브 얘기하면 이거 보이스피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런가요? 아닌가요? 신고하셔야죠. 신고해야 됩니까? 예. 1391님이 제가 2,100만 원 사기당했어요. 비슷한 방식인가 봐요. 구제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맞습니다. 경찰에 수사팀 신고해야 신속하게 수사하죠. 네. 예. 신고하십시오. 1391님. 자, 근데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날로 달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이분들이 교묘하게 수법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보이스피싱 특집도 한번 해야겠네요. 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생 침해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사이버 사기 도박, 뭐 불법 사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엄중하게 집중 단속하고 있어요. 네. 7월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고 이게 이런 범죄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져요. 아까 그 범죄도 본사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대요. 예. 그 국제 공조를 해서 잡은 거죠. 이제 저희는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니까 뭐 FBI나 글로벌 IT 기업 이런 부분 이런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국제 공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범죄 수익이 크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몰수를 하기 위해서 기소 전에도 몰수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도 있어요. 그런 제도도 있고 좋아요. 신속하게 뭐 추적 수사팀 뭐 열심히 하고 있고 FBI 공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듀은제이님이 경찰에 신고하면 귀찮아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아닙니다. 귀찮아하지 않고요. 엄중하게 수사하고 추적합니다. 엄중하게 굉장히, 합니까? 예, 합니다. 확실합니까? 그리고, 예, 확실합니다. 네. 확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가 확실하지 않은 URL 절대 누르시지 말고 가짜 뉴스 이런 거 지인들한테 전송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 가짜 뉴스와 섞여서 이런 보이스피싱, 스미싱 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 스토어에 스마트폰 다들 쓰시잖아요. 예. 저희 경찰청에서 만든 어플이 있어요. 사이버캅. 아하, 사이버캅 이거. 사이버캅 이걸 예. 깔면요. 이제 URL 같은 거 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이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확인이라는 배너를 딱 누르시고 예. URL을 붙여넣기 합니다. 예. 그럼 그게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예, 그거 잘 활용을 하시고 나중에 중고나라 뭐 이런 거 인터넷 거래도 사기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전화번호를 넣어도요. 이게 사기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인지 다 뜨는 그런 어플이니까 사기에 이용된 어플이나 전화번호 사이버캅에다 넣고 치기만 해도 이 스미싱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라이언팡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경찰 양반 고소하러 가도 대놓고 귀찮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경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좀 더 분발해야 되겠네. 좀 더 분발해야 되고요. 이제 청취자분들도 지적을 해주시고 지금 기자님 같은 분들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경찰이 계속 개선하고 분발하고 수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수사반장 믿을만 합니까? 계속해서 분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경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마음은 급해도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사부근 4, 5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부터 오산나들목 4km 정체고요. 이후로 수원 부근에서 2km 정체, 또 양재 부근에서 반포나들목 사이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하객분기점에서 남동 나들목까지, 반대 인천 쪽은 석수에서
광명 부근과 남동에서 문학 사이에 차가 많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정체가 눈에 띄는데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40분가량 걸리겠습니다. 또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동작대교부터 방화대교 쪽으로 45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부순환도로는 성산 방면으로 기름램프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혼잡하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국회 할 말 있습니까? 국회의원한테 민원 넣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21대 국회 으뜸 친절한 박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센터. 여러분의 말에 민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주치의원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7월입니다. 드디어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은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게요. 예? 그 문체위에서 지금 네. 보도 나왔는데 이제 최숙현 선수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예. 그 현안 질의 과정에서 이제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사람이 어떤 경로인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본인 해명을 하는 예. 그런 일이 있어서 약간 소란스러웠던 게 네. 가장 오늘 국회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네. 가해자가 유감스럽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네. 아니 그 사람은 그 폭행에 폭력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던졌는데, 네. 참, 미안함도 사과도 없다니 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빨리 좀 진상이 규명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 당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고, 네. 또 몇 가지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서 네.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이니까 이거 네. 물어볼 수가 없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네. 거는 어떻게 좀 좀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그 국민들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걱정이에요. 항상 여기서 검찰 뉴스가 나오면요. 네. 맨날 이 얘기를 듣는 게 좀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지휘를 했는데 네. 이것을 수용 안 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네. 이것 자체가 좀 의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고 있어서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회의를 해서 이제 할지 안 할지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 아닌가요? 정식 회의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검사장을 전국에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네. 일종의 간담회죠. 근데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는 그런 회의체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오늘은 또 원로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소통 구조나 과정도 아니고 이런 것들 계속 거치는 이유가 뭔지 그 자체가 좀 저희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 결론이 어찌 좀 나고 좀 앞으로 가야 될 텐데 대통령도 네. 말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네. 같이 검찰 개혁에 나서달라 하면서 하는데 여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대로라면 또 예상되기로는 예? 오늘 정도에 이제 그 대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미뤄질 같고, 것 같지요? 예, 미뤄질 것 같고 내용으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다 수용하지는 않는 형태로 아마 의견 표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네.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결과적으로 한동안 이 공방이 좀 계속될 수밖에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또 어떻게 좀 국민 생각도 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스펜서 홍님 국방부 장관 지시를 참모총장이 사단장들 모아서 회의한 후 결정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좀 비유가 비슷한지는 뭐 최강욱 의원이 그런 비유를 좀 했는데요. 법률 국군조직법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국군조직법하고 검찰청법이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 들여다봐. 어디 거기까지 보세요. 네 그런가 보다 해야지. 예. 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줬고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네. 통합당 의원들 어떻습니까 표정이? 뭐 저는 사실 오늘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네. 못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체위의 현안 질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네. 발언도 하고 질의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사보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다 들어왔습니까? 좀 조정이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중으로 이제 명단 내고 그러면은 좀 조정해서 뭐 완비가 되겠죠. 예. 예. 그런데 뭐 미래통합당은 당 내로 복귀해서 당에서 아니 당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예. 이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아유 환영할 바네요. 환영할 바죠. 네. 예. 근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해야죠. 다만 그 열심이라는 게 또 정쟁을 위한 열심 이런 게 아닐까 좀 걱정은 됩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일단 환영합니다. 네. 네.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시겠죠. 네.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난주에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 통합당은 불참했고 예. 정의당이 졸속 심사를 하면서 기권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짧은 기간 심사한 거 맞고요. 항상 왜 이렇게 추경안이든 예산안을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경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관련된 공방이 좀 많았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 관련된 상임위 특히 예결위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서 짧은 기간 심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야당 없이 심사하다 보니까 졸속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좀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정부가 냈던 추경안에서 감액도 저희들이 많이 했고 심사도 철저히 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의당은 아무튼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면 네. 가장 큰 이슈가 공수처가 되나요?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공수처가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그 정무위 쪽에 공격수들을 전진 배치하겠다. 그렇죠. 정무위에 예. 집중해가지고 당 역량을 집중해서 청와대를 견제하겠다 얘기는 나오네요. 예, 그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각종 TF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그 TF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해서 하여튼 뭐 공수처 또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논쟁 그다음에 TF로 지금 상정하고 있는 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뭐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어떻게 작전을 짜가지고 올 거고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겠다. 아무래도 공수처 관련돼서는 지금 현행법에는 그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를 좀 안 해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큽니다. 예. 뭐 대의명분은 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놓은 이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이것이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협조할 수 없다. 아마 이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무위 중심으로 한 뭐 공격이야 해야죠. 예, 뭐 정당하고 환영할 바 아닙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하실 거고 네. 뭐 TF 활동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 할 텐데요. 뭐 문제 제기 하시면 저희들은 또 그거에 대한 대응 이제 철저히 해 나갈 거고요. 공수처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먼저 따박따박 해 나가면서 절차 진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해 달라라고 계속 요청하고 압박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그 원구성을 하면서 일하는 국회 그래서 일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갖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른 변수들이 마구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네. 그리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집중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20대 중도층 하락 이렇게 좀 네. 뚜렷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응이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좀 미흡하죠.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네.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본 제도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제도의 강화라든지 이런 걸 폭넓게 열어두고 네. 고민해서 방안을 좀 찾자라고 오늘 좀 최고위에서 좀 얘기가 돼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젊은층 분들의 소외감, 박탈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챙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계산은 다 있군요. 계획은 있군요. 계획은 있는데 또 인간이 계획한 대로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죠. 네. 그 옛날 말에 신을 웃기려면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얘기하면 신이 웃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터무니없으니까. 네. 네. 자신이 세운 계획 몇 가지 얘기 좀 한번 웃어볼게. 네.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박주민 의원은 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워커홀릭인데. 박주민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 좀 볼까요? 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된 네. 얘기했었고요. 네. 또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질타하는 걸 보면 박주민 의원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아픈 구석을 얘기했구나 부자들한테 임대인들을 위한 그런 얘기도 생각해 보는데 사법 개혁에 대한 그 법 개정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발. 네, 뭐 그 제가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0대 때 냈고요. 네. 21대 때는 제가 발의를 할까 하다가 네. 이탄희 의원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네. 저도 이탄희 의원이 하는 게 더 보기도 좋고 좋을 것 같아서 예. 일단 양보한 상태입니다. 예. 예. 법원조직법. 근데 이탄희 의원은 다른 법사위가 아닌데 이게 가능합니까? 뭐 상임위 상관없이 법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주임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냈고 또 20대 때 냈었던 국민소환제, 예. 또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들도 다시 좀 내려고 수정하고 있고요. 스토킹 방지법 이런 예. 것도 좀 거의 이제 성안이 돼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21대 국회는 좀 일하는 국회가 되어 가겠죠. 이제 7월에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예, 뭐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들어오는 곳으로 되어 있고 네. 들어와서 열심히 상임위 활동 중심으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확실히 이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좀 자리 잡혀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이 공격을 위한 공격, 예. 뭐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좀 일 잘 되지 않을까. 예. 해피데이님께서 이탄희 의원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제가 가끔 아주 자주는 못 하고요. 가끔 이제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쉬기도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본인 말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예. 3130님이 여당이 현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야당이 똑똑하고 영리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국민을 위해서 있죠. 국민을 네. 위해서 일하고 싸우고 그러는 건데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 법안 국민을 위한 법안 잘 내고 계신데 네. 박주민 의원 주진우 라이브를 위한 그 조금 법안 같은 건 없습니까? 좀 주진우 라이브요? 네, 이 방송을 위한 획기적인 법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뭐 혹시 뭐 청취율 올리는 법 이런 건 안 될 텐데요. 아, 왜 안 돼요? 그걸 내야지.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획기적인 법안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어요. 네. 박주민 의원이 뭘 하면 주진우 라이브를 위해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무한도전에서 그때 국민의원이라는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20대 때. 그때 어땠냐면 사전 작업으로 무한도전에서 국민분들에게 입법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한 10,000건 이상 꽤 많은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그 아이디어를 추리는 작업을 저희 의원실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 선택된 아이디어는 또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만약에 주진우의 라이브에서
입법 아이디어를 받겠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받은 아이디어들을 저희 의원실이 좀 정리하고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법 발의도 하고. 입법 발의를 하고 박주민 의원과 제가 밥을 사는 걸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청취자분들한테 맡겨보죠. 네. 박주민이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박주민이 만든다. 저는 응원한다. 이런 컨셉에서 뭐가 있을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부동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고 그리고 가장 걱정사. 걱정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값 관련돼서 좀 너무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오늘 뭐 기자분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또 얘기 듣고 또 평상시에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시고요. 또 주거의 불안정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주거에 많은 비용을 쓰다 보니까 노후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도 어렵고 하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들이 좀 정해지면 또 한번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이 되니까 임시국회가 열려서 술렁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로 또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김부겸 양자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현재는 두 분 나오시겠다고 했고 기존에 원래 나오시겠다고 했던 다른 의원님들이 소위 말하는 드랍을 한 상태라서 양자 구도로 가지 않을까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요? 또 신선한 변수는 없을까요? 신선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등록 마감 시간까지 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신선한 변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뻔한 대결 같아서 재미가 없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조금 너무 보이지 않냐, 뻔하다, 지루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구나 뭐 또 개인적인 결단이 있으면 재밌고 신선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자,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데 최고위원이어서 물어보는 건데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런 말이 회자됩니까? 있는 게 사실이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세론이 불고 있어요? 대세론이 강하게 불고 있죠. 그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주변에서 박주민 최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당대표 후보로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보시긴 했잖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일정은 어땠어요? 아침에 이제 최고위 있었고요. 최고위 몇 시입니까? 최고위가 9시부터인데 최고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 관련된 미팅을 연달아 했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심은 기자분들하고 먹고 오후에는 그거 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들어갈 위원 선정 관련된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공수처가 7월 15일 날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마키님이 박주민 의원님 좀 그만 부려먹으세요. 민주당이 머슴 같다. 참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박주민 일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민원도 들어야 되고요. 그죠? 네. 제가 소띠라서요. 소처럼 일하는 게 제 특징입니다. 아니야. 소띠라고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소.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다음 주 올 때까지 이번 주는 무슨 일로 바쁠 예정입니까? 이번 주에는 공수처 관련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 준비단이 있는 현장도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일들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가 7월 초에 박주민한테는 가장 큰 과제네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뭐 저희들이 좀 할 일을 해놔야 다른 당 보고도 좀 할 일 하라고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주치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오늘은 나아졌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항상 블리처스의 I wanna get better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진우 라이브 슬로건 공모전 했는데요. 1일 장원은 7572입니다. 알려주라, 보여주라, 이겨주라. 주진우 라이브 치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